당뇨병에 그러면 첫 번째 걸리는 이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인슐린,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야지 피 속에 있는 당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경우가 제일 큰 경우는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췌장을 잘라냈다든지 아니면 감염 등의 이유로 췌장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들겠고요.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당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은 분비가 되고 있으나 당이 사용이 안 되는, 그래서 피 속에 당이 머물게 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당뇨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뇨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네. 하잖아요. 평생 관리해야 네네, 된다. 평생 관리해야 되고,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중에 살면서 가장 불편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당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쌀밥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못 먹는 것만 해도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네. 또 당을 체크할 때 혈압은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지만, 당은 타이트하게 체크하는 경우 하루 4번까지도 손을 찔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또 이 당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계속해서 피를 짜내고 우리가 혈관에 계속해서 피가 돌다 보니까 점점 노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무호수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갈아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심장이나 혈관을 갈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 당뇨 마찬가지로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다면 췌장을 새 걸로 갈아 끼지 않는 한은 그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긴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습관을 고친다고 해도 이미 몸이 망가진 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완치가 거의 힘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만성질환 그리고 당뇨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당뇨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네네. 생활 습관을 싹 바꾸지 않으면 네. 정말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맞아요. 평생을 이 생활 습관과 싸워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걸린 경우에는 그 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식습관 관리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식습관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특이한 그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떡볶이, 우동, 밥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사랑하죠. 그렇죠. 너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의 경우는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당뇨의 종류에 대해서 또 네, 궁금해요. 과거에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1형은 유전이고 2형은 후천적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1형이 오히려 유전적인 그런 경향이 2형보다 적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성으로 볼 게 아니라 1형 당뇨라고 하면 췌장 기능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감염이라든지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발병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 몸에서 내 췌장을 마치 외부 인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괴를 시킨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런 경우 이제 제1형 당뇨는 빨리 발병을 해요. 그래서 소아당뇨 거의 제1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한 30세 이전에서 발병을 해요. 2형 당뇨는 유전이라든지 식습관 아니면은 몸이 너무 왜소한 경우에 우리가 나는 너무 말랐는데 왜 당뇨가 걸리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췌장 기능이 너무 건강하지 못해서 체구도 작고, 그래서 췌장이 제 기능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 또 나이가 많이 든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제2형 당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뇨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나 그리고 네. 복용하는 약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2형 당뇨는 우리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고 그리고 인슐린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구용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형 당뇨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췌장 기능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사용해서 어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춰줘봤자 인슐린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B형 당뇨 같은 경우는 경구용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이것 또한 뭐 1형은 주사제다, 2형은 경구용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형 당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뇨약을 계속 먹게 되면 이제 점점 어쨌든 몸의 기능을 더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췌장 기능이 점점 약화되면서 결국에는 또 인슐린 주사에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당뇨가 있으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나요? 약을 처방을 받는데요. 제일 먼저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을 제일 먼저 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피 검사를 해서 그 다이어리를 적어서 병원에 오라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말 독하게 습관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조절이 잘 되는 경우 그냥 두고, 그 예전에는 임신 당뇨를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으셨고 또 실제 그걸 검사를 또 안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임신 당뇨를 한 25주 이럴 때 검사를 하면 임신 당뇨의 그 당을 컨트롤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가 거대해집니다. 임신 당뇨가 왜 걸리냐면 엄마가 늙은 경우 또는 엄마가 몸이 너무 작은 경우 아이가 엄마가 먹어야 되는 당을 내가 섭취해야 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반 호르몬이랑 그 췌장 그 인슐린이랑 싸워서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늙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태반 호르몬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당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이가 더 많은 당을 먹고 더 거대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떤 비만 세포를 가질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생 당뇨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 위해서 임신 당뇨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먹는 약은 못 먹어요. 그래서 사실 인슐린 주사로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사실 임신 기간이 여자들한테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되는 축복받은 기간인데, 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쌀밥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고 떡볶이도 못 먹고 정말 분식은 다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사실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적정한 체중으로 낳고 이제 문제가 태반이 빠져나가면 임신 당뇨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살아갈 때도 한 30배는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생 날씬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가 오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몸이 왜소한 경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왔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아이를 낳고 나서 태반이 나가면 그 다음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